오늘 이야기는 낯선 나라에서 꿈을 품고 도전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와 대기업 마케팅팀에 입사하게 된 25의 중국인 여성 샤오링. 샤오링은 처음 보는 순간 시선을 붙잡는 인물이었습니다. 동그랗고 맑은 눈, 살짝 붉은 볼, 웃을 때마다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 마치 보호해주고 싶어지는 아기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말을 할 때면 중국인 특유의 귀여운 억양이 살짝 섞인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아직 많이 부족해요. 잘 부탁드려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이어질 때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묘하게 간지렸습니다. 그러나 그 앳된 얼굴과는 달리 단정한 오피스룩 아래로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유난히 하얗고 맑은 피부, 균형 잡힌 체형과 또렷한 실루엣,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아한 곡선. 청순함과 성숙함이 동시에 공존하는 묘한 매력이었습니다. 아기 같은 얼굴, 부드럽게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또렷한 존재감.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남자 직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머물렀고 여자 직원들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동경,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질투와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던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샤오링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아이보리 컬러 블라우스와 허리선을 또렷하게 잡아주는 슬림 재킷, 그리고 무릎 위로 단정하게 떨어지는 H라인 스커트. 과하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체형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실루엣이었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소재는 움직임을 따라 유연하게 흐르며 몸선을 자연스럽게 강조했습니다. 허리는 잘록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전체적인 균형은 또렷했습니다. 앳된 얼굴과 대비되는 성숙한 분위기. 동그랗고 맑은 눈, 희고 투명한 피부, 살짝 긴장한 듯 붉어진 볼.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샤오링이에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 때 긴 머리카락이 어깨선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자 직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였습니다. 눈길을 거두려 애쓰는 사람도 있었고 괜히 서류를 정리하는 척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샤오링은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들 나를 보고 있어요. 낯선 나라, 낯선 회사.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이 공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청순한 얼굴과 도시적인 오피스룩, 부드러운 말투와 또렷한 존재감. 그녀는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시선이 한 번쯤은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 기대와 호기심, 그리고 또 다른 감정으로 조용히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링은 중국에서 유학 온 뒤 한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정식으로 입사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분위기였습니다. 동그랗고 맑은 눈, 살짝 붉은 볼, 말을 하기 전부터 웃고 있는 듯한 인매. 아기처럼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에는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샤오링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중국식 억양이 아주 은은하게 남아있어 말끝이 유난히 귀엽게 들렸습니다. 남자 직원들의 표정이 동시에 부드러워졌습니다. 한국말 진짜 잘하네요. 발음 귀엽다. 샤오링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고개를 드는 순간 단정한 오피스룩 아래로 또 다른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그녀는
밝은색 블라우스와 슬림한 재킷,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단정한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과하지 않은 차림이었지만 얇은 옷감은 몸의 선을 자연스럽게 따라 흘렀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실루엣, 밝은 피부톤과 대비되는 깔끔한 색감. 전체적으로 청순한 이미지였지만 단정함 속에서도 또렷한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의 시간, 샤오링은 중국 시장 분석 자료를 맡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중국 소비 트렌드예요. 또박또박 이어지는 설명. 필요할 때는 영어 자료를 자연스럽게 인용했고 중국어 원문을 바로 번역해 설명했습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진짜 준비 많이 했네. 실력도 확실하다. 그녀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할 때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선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짓은 작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시선은 또렷했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집중하려 애쓰면서도 자꾸만 눈길이 머무는 자신을 의식했습니다. 샤오링은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들 나를 보고 있어요. 가슴이 살짝 뛰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짜릿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맞은편에 앉은 여자 선배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인데 준비는 잘했네. 팀장님이 유난히 칭찬 많이 하시네. 작게 오가는 속삭임. 샤오링은 애써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죠. 점심시간이 되자 남자 직원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샤오링 씨, 한국 음식 괜찮아요? 네, 매워도 괜찮아요. 웃으며 대답하는 모습에 주변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반면 여자 직원들의 자리는 이미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샤오링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잠시 정적. 우린 이미 약속 있어서. 짧은 대답. 차가운 공기. 샤오링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료는 누구보다 꼼꼼하게, 보고서는 가장 먼저 제출했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점점 더 다정해졌고 여자 직원들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는 샤오링. 아기 같은 얼굴과 가느다란 목소리, 그리고 또렷한 존재감.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관심이 곧 시기와 오해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그녀는 이미 가장 눈에 띄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샤오링은 자신을 향한 시선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공기의 결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시선은 묘하게 자신감을 자극했습니다. 나 여기서 존재감이 있구나. 그녀는 스스로를 더 단정하고 세련되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즐겨 입던 스타일을 조금씩 한국식 오피스룩에 맞게 조율했습니다. 몸에 잘 맞는 재킷, 허리선을 강조하는 블라우스, 깔끔하지만 실루엣이 살아있는 스커트. 얇은 소재가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따라 흐르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회의 때 발표를 하며 몸을 살짝 기울이면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자료를 넘기며 팔을 뻗을 때마다 단정한 소매 사이로 하얀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과하지 않았지만 눈길이 머무를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다정해졌습니다. 샤오링 씨, 이거 무거운데 제가 들게요. 퇴근 늦으면 데려다 드릴까요?
샤오링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고마워요. 그 미소는 여전히 아기 같았고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여자 선배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요즘 옷이 좀 화려하지 않아? 회사에 패션쇼 하러 왔나 봐. 회의가 끝난 뒤 한 선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샤오링 씨, 여기 회사야. 학생 아니야.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혹시 불편하게 했나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좀 단정하게 입어. 괜히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오해. 그 단어가 유난히 아프게 꽂혔습니다. 샤오링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 분명 과한 옷은 아니었습니다. 깔끔했고 정돈되어 있었고 업무에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 선배들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보고서에서 사소한 오타 하나에도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고 회의 중에는 일부러 질문을 던져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나 봐.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샤오링은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배우면 돼요. 화장실 칸 안에서 몰래 눈물을 닦은 날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걸까? 그때마다 남자 직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그녀를 챙겼습니다. 괜히 신경 쓰지 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감각. 그 따뜻함은 상처받은 마음을 잠시나마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자 직원들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고 샤오링은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앉는 날이 늘어났고 회의 후 잡담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남자 직원들의 배려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여자 선배들의 심기를 더 건드렸습니다. 계속 그렇게 행동하면 좋을 거 없어. 차가운 경고. 샤오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열심으로만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샤오링은 관심과 질투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무게는 점점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직원들의 냉랭한 태도와 점점 거세지는 소문 속에서 샤오링이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은 팀장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케팅팀 팀장 박도윤.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격으로 팀을 이끄는 30대 후반의 리더였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야근을 하다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하던 샤오링의 자리로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힘들죠? 그 한마디에 샤오링의 눈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괜히 혼자 버티지 말아요. 팀원이잖아요.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람만은 나를 사람으로 봐줘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업무를 핑계로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프로젝트 전략 회의, 시장 분석 피드백, 중국 파트너사와의 협업 준비. 샤오링은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고 도윤은 그녀의 능력을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샤오링 씨 덕분에 이번 계약 유리해졌어요. 정말요? 저 도움이 됐어요? 눈을 반짝이며 묻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점점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요.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회식 자리에서
샤오링은 도윤의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술을 잘 못 마신다며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팀장님이 따라주시면 조금은 마셔볼게요. 도윤은 웃으며 잔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을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도윤이 택시를 잡아주자 샤오링은 잠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고마워요. 저 혼자였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짧은 스킨십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더 설레요. 그러나 그 장면을 누군가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내 익명 게시판에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마케팅팀 팀장과 중국인 신입, 심상치 않은 관계. 퇴근 후 단둘이 술자리 포착. 팀장 자리 지키려면 저 정도는 해야 하나 봄.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모습, 택시 앞에서 팔을 잡고 있는 장면. 각도와 설명이 더해지며 마치 비밀스러운 관계인 것처럼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은 빠르게 달렸습니다. 역시 남자 상사 꼬셔서 올라가려는 거네. 외국인이라 대담하네. 팀장도 문제지만 저 여자 더 문제. 회사 망신이다. 청순한 척하더니 뒤로는 다 하네. 모니터를 바라보던 샤오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즉시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캡처는 퍼진 뒤였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자 직원들조차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여자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수군거렸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샤오링은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댓글을 다시 읽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죠? 좋아한 게 죄인가요?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샤오링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회의 발표를 하려다 목소리가 떨려 말을 잇지 못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샤오링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괜히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순식간에 흉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익명이라는 이름 아래 쏟아진 말들은 그녀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샤오링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를 떠나야 할지도 몰라요. 한국에서의 꿈은 그렇게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익명 게시판 사건 이후 샤오링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속삭임이 멈추고 시선이 피했다가 다시 뒤에서 꽂혔습니다. 도윤은 최대한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이미 소문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타고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샤오링은 혼자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쉰 듯 갈라졌습니다. 잔을 비울수록 가슴속에서 쌓여있던 감정이 풀어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댓글의 문장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역시 꼬셔서 올라가네. 저런 애들은 다 계산적이야. 몸으로 버티는 거지.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술 기운에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지만 어쩐지 발은 회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 불빛 몇 개만 켜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혼자 남아 야근 중이었습니다. 샤오링 씨,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그 앞에 샤오링은 서 있었습니다. 볼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팀장님,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너무 억울해요. 저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그냥 좋아했을 뿐이에요. 그냥. 가느다란 목소리가 흐느낌에 묻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샤오링은 그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왜 다들 저를 그렇게 봐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도윤의 셔츠가 젖어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더 단단히 안았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다시 들어온 여자 선배 둘이 그 장면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차가운 웃음. 와대놓고네. 이제 숨길 생각도 없나 봐. 샤오링이 놀라서 떨어지듯 떨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말은 끊겼습니다. 뭐가 아니야? 회사에서 이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어. 결국 이거였네. 샤오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오해예요. 저 그냥. 그러나 돌아온 말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몸 팔아서 자리 잡으려는 거 아니면 뭐야? 중국 여자들은 원래 그런 식이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이 크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하지만 이미 말은 그녀의 가슴을 깊게 베어버린 뒤였습니다. 샤오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모욕받을 사람이었나요? 수치심이 온몸을 타고 번졌습니다. 심장이 쪼여오는 듯 아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 샤오링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닿지 않았고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직서 한 장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장. 그렇게 낯선 나라에서 꿈을 꾸던 25의 여자는 상처만을 남긴 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 바닥에는 비어있는 소주병이 몇 개나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샤오링은 비틀거리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겉옷은 벗어던진 채 얇은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하얀 피부 위로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고 붉게 달아오른 얼굴은 술기운과 울음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기 같은 얼굴. 하지만 지금은 눈이 퉁퉁 부어 그 순수한 인상마저 흐려져 있었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여전히 또렷한 실루엣, 균형 잡힌 곡선, 건강하고 선명한 몸선. 그녀는 두 팔로 스스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라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얼굴이 이 몸이 그렇게 잘못이에요? 거울 속 자신에게 묻듯 중얼거렸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열심히 살고 싶었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왜 다들 저를 그렇게 봐요? 왜 제 마음은 아무도 안 봐줘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오해받는 거 죽기보다 싫어요. 저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듯 방 안을 울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다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침대 쪽으로 걸어가다 그대로 툭 쓰러지듯 몸을 던졌습니다.
이불도 덮지 않은 채 얼굴을 베개에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힘없이 중얼거린 뒤 눈물에 젖은 채 천천히 의식이 가라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조용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낯선 나라에서 꿈을 품고 도전했던 한 여성 샤오링의 이야기였습니다. 아기 같은 얼굴과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눈에 띄는 외모로 주목을 받았지만 그녀가 진짜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은 외모가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중국어, 영어, 한국어에 능통한 능력, 치열하게 준비한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 팀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던 태도.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의 노력보다 보이는 모습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질투와 오해, 익명 게시판에 과장된 폭로, 선을 넘은 비난과 모욕. 결국 샤오링은 사랑했던 한국을 떠날 만큼 깊은 상처를 입었고 마지막 밤 거울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울부짖으며 스스로를 탓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